활동 능력.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나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 한번 제대로 하고 몇 번을 대우받는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하는 댓글을 올렸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배가 아프군 이런 생각이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쇼를 하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은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아주 노골적인 이렇게 열폭하는 것 같은데요. 배 아파 뭐 그런 태도죠. 그 다음 거부터가 이제 심한데요.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졸지에 13명이나 숨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묵념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묵념을 올리는 커트라인이 무엇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몇 명이 사망하면 청와대에서 묵념을 올리냐는 것이다. 사실 궁금하다. 앞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여러 사람이 숨지면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묵념하나? 이게 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이 태도였네요. 아주 이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어떤 요번 그 해상 사고에 대한 이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태도인 거죠. 이게 이들의 이 사람들이 쓴 글은 그 다음 여기까지도 또 그냥 점잖게 어떻게 보면 또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음 게 또 이제 그 다음이 더 심한데요. 사고가 나자 해경뿐 아니라 해군 함정과 헬기, 해군 특수부대가 총동원됐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세월호 구조자 비율보다 낮았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 공격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나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나빠지기 시작하죠. 아직 남았어요. 더 나쁠 게 있어. 새 정부의 사고 대응은 무언가 지나친 면이 있다. 지나쳐서 손해볼 것 없으니 마음껏 지나치자는 것 같다. 사고가 난 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 동선과 지시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국민의 의구심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도 전했다. 낚싯배가 전복돼 사망자가 난 것은 불행한 사고이지만 대단한 의구심과 추측성 보도가 나올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질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 사고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런 사고를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사고 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는데 이것이 국가적 위기인지도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그 개인의 사고 자체는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고를 낸 누군가가 당연히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후의 인명구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는데 72분이나 걸렸다. 그래서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신형 구조정의 고장 등이 이유라고 말했지만 사고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사실 미덥지 않다라는 해명이 구조 못했다는 거는 네. 납득할 수 없는. 아니 그럼 평소에 그걸 고쳐놨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정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설위원이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세월호하고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투입은 물론 해경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비판한 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그냥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그런 것이고 새 정부의 사고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오바다라는 계속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만물상에서 또 안 했다고 분명히 오늘 오늘 썼을 겁니다. 니네는 니네는 왜 이거저거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냐? 너 몇 분 만에 말했냐? 막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진짜 어떻게 해도 시스템이 뭐랄까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냥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숨도 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쓰시던가.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생떼보도다. 맞아. 뭐뭐 하면 문제인 사실. 생떼보도.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네. 해야지.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들이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요. 정부가 유독 해상 사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사람들은 대강 짐작한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세월호 현장에 가서 고맙다고 썼다. 덕을 봤다는 뜻이다. 실제 세월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한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죠? 여기가 제일 나빴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 후의 일을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낚싯배 충돌 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국민은 없으니 청와대는 북핵과 같은 진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저씨. 할 말이 없어. 이게 좀 불쌍한데요. 이렇게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견딜 수 안타깝다. 없어 하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은 대통령이 그 고맙다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관련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박강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광원 수석 대변인이 말했죠. 미안한 것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고마운 것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박 대변인이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 논설위원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를 두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럼 세월호를 이용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그런 태도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 당선시킨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정권을 세월호를 바꾼 이용해서 거예요. 찍었다는 지금. 거야? 진짜 이게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해상 사고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 사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사실 아프고 불편하고 막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좀 더 과잉 대응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사고보다 지금 말하는 교통사고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꼭 배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전 사회를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냥 그 사고를 수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고 이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계속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오버하고 있네. 북핵이나 제대로 대응해.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는 정부의 반성하는 모습을 비아냥거리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보도들을 해왔는지 특히 세월호 관련 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낚싯배 사고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이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미 했어요. 우리 네. 또 소중한 국민. 네, 소중한 국민 중에 한 분이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VTS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삭감해서 복지를 키우느라고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네, VTS가 뭐냐면 이제 해상 관제 시스템인데 그 예산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네.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어제 예산안 통과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 예산은 오히려 1.5조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 거짓말로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그 소중한 국민이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 논설을 또 쓰시면 안 되죠. 아무튼간에 네. 정말 아주 오늘 상위 이 나쁜 보도는 경쟁 상대가 제일 되지 이거 안 않을 되네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안 돼.
업체 홍보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업체 없어요. 홍보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는 네. 내란죄를 물어야 된다. 뭐 맞아. 이런 말을 비싸게. 해줘야 돼. 그럼 어쨌든 축하는 드리고 가시죠. 네. 나빠지기 시작하죠. 아직이에요. 아직 네. 남았어요. 더 나쁠 게 있어. 새 정부의 사고 대응은 무언가 지나친 면이 있다. 지나쳐서 손해볼 것 없으니 마음껏 지나치자는 것 같다. 사고가 난 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 동선과 지시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국민의 의구심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도 전했다. 낚싯배가 전복돼 사망자가 난 것은 불행한 사고이지만 대단한 의구심과 추측성 보도가 나올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질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 사고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런 사고를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사고 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는데 이것이 국가적 위기인지도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그 개인의 책임, 사고 자체는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고를 낸 누군가가 당연히 그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후의 인명구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는데 72분이나 걸렸다. 그래서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신형 구조정의 고장 등이 이유라고 말했지만 사고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사실 믿업지 않다라는 고장나서 해명이 구조 못했다는 거는 네. 납득할 수 없는. 아니 그럼 평소에 네. 그걸 고쳐놨어야지. 고쳐놨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정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설위원이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세월호하고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배가 아프군 이런 생각이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쇼를 하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은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아주 노골적인 이렇게 열폭하는 것 같은데요. 배 아파 뭐 그런 태도죠. 그 다음 거부터가 이제 심한데요.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졸지에 13명이나 숨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묵념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묵념을 올리는 커트라인이 무엇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몇 명이 사망하면 청와대에서 묵념을 올리냐는 것이다. 사실 궁금하다. 앞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여러 사람이 숨지면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묵념하나? 이게 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배보였네요. 아주 이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어떤 요번 그 해상 사고에 대한 이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태도인 거죠. 이게 이들의 이 사람들이 쓴 글은 그 다음 여기까지도 또 그냥 점잖게 어떻게 보면 또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음 게 또 이제 그 다음이 더 심한데요. 사고가 나자 해경뿐 아니라 해군 함정과 헬기, 해군 특수부대가 총동원됐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세월호 구조자 비율보다 낮았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 공격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나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묵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나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 한번 제대로 하고 몇 번을 대우받는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하는 댓글을 올렸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냥